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례 발표를 맡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립지원부 이주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기관에서 사람 중심 실천이 어떻게 내재화되었는지, 이 내재화된 것이 프로그램으로 보통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 조직과 문화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원자의 관점은 당사자를 향한 지원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이 지원 방향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 이전의 지원은 우리의 계획과 공간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며 우리가 가진 자원과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서 해결 속도나 방법은 차이가 생겼고, 담당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중심, 문제 중심의 지원은 당사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끊임없는 지원을 이어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사람 중심 지원은 우리들이 당사자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찾고 서비스와 자원, 관계를 재구조화하며 더 많은 관계와 자원을 찾게 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일한 관점을 가진 당사자, 지원자, 이웃 등 같은 삶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될까요? 네, 너무 당연한 방향성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표에서처럼 저희 조직원 모두가 동일한 관점으로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 중심 조직이라고 말했지만 각자 느끼는 실천 여부와 범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점의 변화와 내재화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는 사람 중심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아. 난 당사자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 중심 실천을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직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이 사람 중심 실천이야를 발견시켜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학습 모임, 교육, 활동, 사례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 중심의 의미를 정의하고 각자 다르게 이해되었던 사람 중심 관점의 차이를 줄여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 이어온 노력으로 사람 중심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의 관점이 되었고, 사람 중심 관점은 조직의 방향성과 일치되며 같은 목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관점이 된 사람 중심 생각은 각자의 실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 실천이 새로운 사업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뭘 더 하라는 거야 였을 거예요. 많은 기관에서 저희 기관에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 중심 실천을 하려면 뭘 더 해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의 내재화는 우리의 지원이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당사자를 더 잘 알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변화하고 싶어졌고, 변화는 새로운 실천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아마 한 장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을 통해 나에 대한 한 장 설명서,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한 장 설명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각 팀에서는 당사자를 잘 알아보기 위한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설명서에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찾으면서 당사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진단판정, 사례지원, 긍정행동지원 사업 등 당사자를 만나는 사업에서는 한 페이지 설명서를 작성하며 이야기 속에서 당사자를 이해하게 되고, 만나는 목적,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 담기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함께 해볼 만한 것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볼 만한 것들을 위해 저희가 찾기 위해서 서식도 좀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문제 중심의 지원자의 목표를 담은 서식이다 보니까 당사자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넣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잘 들었던 이런 당사자의 지원 과정들을 잘 담기 위한 새로운 서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영역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서, 그다음에 진단 판정 서식, 치료 서식들을 이렇게 좀 변경했습니다. 이런 변경된 서식은 전문가 중심의 지원 방법과 전문 용어들을 담고 있었던 이전의 서식과 다르게 가족과 당사자가 좀 보기 쉬운 서식으로 변화되었고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담게 되었습니다. 과제별로 당사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호하는 활동을 찾아서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식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더 훨씬 설명하기 용이하고 친절함을 담은 자료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성인기 전환이 필요한 당사자의 진로 설계 계획서에도 개인의 수준과 평가 결과에 당사자를 잘 지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지원,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들을 담으면서 계획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잘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례 지원 당사자를 위해서는 강점, 관계, 주도성을 살리는 사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과정과 역할을 담은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종결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주인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목표, 그리고 시도할 것, 지원자들의 역할, 관계망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서식을 만들고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AAC를 활용하고 당사자별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영역별로 다양한 쉬운 자료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복지관에서만 사용되는 자료가 아닌 당사자의 삶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제작한 AAC 자료들은 지역에서 직접 활용하도록 도왔습니다. 동네 상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병원, 약국 등에서 활용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산은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비치된 이러한 의사소통판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도 잘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말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행동이 가진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 관점이 내재화된 실천들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프로그램을 보통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프로그램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원하는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동네에서 어울려 사는 것이 아마 보통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며 당사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것들은 복지관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을 동네로 옮겼습니다. 복지관 동아리실로 오세요 라고 했던 것에서 동네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지 또 동네에서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사자와 지원자, 이웃들은 자주 가는 상점을 함께 가고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치료사, 특수교사들도 복지관 치료실에서 머물지 않고 가정과 어린이집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환경과 관계를 살피며 함께 어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격려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인 당사자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고 이웃과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또 지역상점에서 만든 작품, 음식 등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연계할 때도 더 많은 지역에 묻고 부탁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습니다. 당사자를 이해하니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났고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분들도 지역 곳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는 한 기관에서만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협업하고 연대해야 되는 일이 함께 되어야 편견 없는 마을, 누구나 환영받는 동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역상점 등의 AAC 의사소통판을 비치하고 오소가게, 오소네일가게에서 활발한 만남을 이루어갔습니다. 오소가게는 안산시에서 2019년부터 함께 하고 있는 지역 권익공모상점 인증 사업입니다. 안산시와 저희 복지관, 그리고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로 이루어진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동네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점과 학습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오소네일 가게를 만들어서 평생학습과 배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안산시와 두 개의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만남과 기술의 습득은 계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자주,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노력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힘으로 이루어가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더 자주 가까이 돕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동네를 다니며 찾을 이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님들, 주민자치회, 상인회, 그리고 이웃들, 동네 이웃들을 만나서 당사자를 잘 설명하고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웃과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웃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두 명 관계가 늘어나고 시민호흡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주민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관계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이 한 해 한 해 이루어질수록 소소한 모임이 늘어나고 당사자의 역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생기면서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쓰는 것, 당사자를 서로 챙기는 것도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작지만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친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모았던 이런 수익금들이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기록들도 이런 동아리원들이 직접 활동했던 것들을 스스로 기록으로 남긴 것들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기술이 습득되고 그런 당사자들은 지역에서 역할을 찾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동아리나 가족 활동을 계속 이어져 온 당사자분들은 강사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당사자분들, 아파트 주민들,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본인들이 배웠던 이런 기술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장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사자와 이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마을을 만드는 일은 저희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활동들을 공유하고 저희는 저렇게 네이버 카페에 각자의 기록들을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천의 변화는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모든 사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내게 됩니다. 복지관 치료실 중심 서비스와 함께 가정과 지역으로 더 활발히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면서 당사자를 더 잘 알기 위해 치료 과정을 변화시키고 가정 지원과 부모교육 컨설팅 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참여, 지역생활을 지향하는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자의 강점과 선호도에 맞춘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에 활용하니 가정 안에서 지원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모델로 지원하고 있는 긍정행동 지원 사업에서도 당사자의 행동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 방어와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들의 균형을 맞춘 목표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이 당사자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지원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자립전환 시범 사업에서도 단순히 당사자가 지역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립을 꿈꾸기 위해서 복지관의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로 삶의 목표를 묻고 당사자의 강점을 찾으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잇습니다. 이런 단순한 공간의 자립뿐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어떠한 사업이 복지관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사람 중심 실천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실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었다면 이제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당사자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계 협업해야 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따 세 번째 사례 발표에서 이런 연계 협력 사례를 자연스럽게 또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보통의 삶으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되어 살 수 있도록 조직, 개인의 관점이 사람 중심 생각으로 내재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당사자와 지역에 참여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잇고 환경을 구성하며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사자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도성이 생기고 우리들은 지속적인 실천, 사업이 확장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 지원자, 지역이 함께할 때 가능해집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호를 찾으며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자는 당사자의 강점과 관계를 살피며 당사자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강점과 관계를 잘 활용하도록 범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끝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함을 공감하고 함께 변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사람 중심 실천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실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에게 사람 중심 실천을 당사자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당사자와 우리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 그리고 당사자의 주도성과 지원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 당사자의 동네, 지역에서 참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일, 같은 목표로 협업하는 일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가 지역 곳곳에 넘쳐나는 일이고 앞으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내일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의 저희 실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사람 중심 실천과 사회 참여,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가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당사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온전한 내 삶을 살게 된 민정님 이야기를 직업지원팀 김한울 팀장과 자립지원팀 전세희들이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의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김한울입니다. 네, 저는 재미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당사자를 돕고 싶은 전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조금 저희가 유쾌를 맡아서요. 많이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란님과 주인님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조금 재미있는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런 투샷이 좀 어울리지 않죠? 저희도 어색합니다. 지금 발표를 두 명이서 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복지관에서 가장 유쾌하다는 우리 세희님과 네, 보시죠? 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오늘 얼마나 유쾌한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는 오늘 사람중심 조직에서 한 명의 당사자를 돕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 민정님의 이야기, 두 번째는 민정님을 지원한 사람 중심 실천가들의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민정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정님은요, 25살의 딸을 가진 젊은 엄마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민정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게 웃고 계시네요. 어때요? 저희 민정님 굉장히 멋지시죠? 민정님은 지적 뇌병변 장애가 있는 25살 아기 엄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정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죠? 네, 처음에는 이웃과 갈등으로 인한 무한돌봄 네트워크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원하던 중 의지하던 어머니께서 사망으로 돌아가셨고 갑작스러운 빚이 생겨 민정님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또 당시 의지할 사람도 있지 않았고 일하는 곳에서도 그만두게 되어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간대사례지원과는 2023년부터 사람 중심 실천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 계기는 약 1년 반 전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민정이가 위험해요. 라는 남자친구의 다급한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담당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이 전화를 받고 저랑 무한돌봄 담당자가 민정님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민정님을 살피고 의료적 조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긴급상황이 지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을 막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전 같았다면 아마 그렇게 도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중심 실천을 하는 우리는 민정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게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정님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를 할 때 굉장히 큰 종이에 당사자의 이야기를 함께 담으며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민정님에게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으니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민정님은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다면 제 기준에서 편안한 삶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고 그거에 맞춰 지원을 했었을 텐데 민정님을 더 궁금해하기 시작하니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민정님에게 편안한 삶이란 주변 사람들과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민정님이 가진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 훨씬 더 내용이 많지만 좀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민정님의 강점은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의지가 있다는 점, 또 그 돈을 책임지고 갖고 싶어하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두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는 것,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민정님에게 중요한 것도 살펴봤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것, 일을 하며 역할이 있는 것, 또 돈을 모으는 것, 엄마라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민정님을 위해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요. 건강관리를 하는 것,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관리를 하는 것, 돈 관리를 하는 것, 무기력한 생활을 벗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3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고 관리한다였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원래는 기존에 3번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목표가 있었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좋은 엄마 역할하기로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일단 민정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민정님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후원금도 모금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방법으로 돕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고민되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기대감이 담긴 내용으로 후원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빚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빚이 해결되고 나니까 독촉 전화가 오지 않으면서 민정님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민정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민정님의 직업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직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민정님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과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기존에 했었던 바리스타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업체에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단 바리스타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및 평가를 통해 직무 능력을 확인하였고, 결과 현재 장애인 친화 상점인 오소가게 디저트 마마라는 업체에서 복지 일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근무를 하던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복지 일자리 최초로 출산휴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민정님을 위해서 출산휴가 제도를 처음 적용하시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한울님을 보았어요. 덕분에 도움이 굉장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으며 조금씩 삶의 의지가 높아지는 민정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는데요. 아이를 위한 적금을 시작했다고 먼저 자랑하는 카톡이었습니다. 민정님의 주도적인 모습에 저도 굉장히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민정님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연결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장애인 친화상점을 발굴하는 오소단에서 활동가로 참여도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다녀오지 못한 민정님을 위한 가족관계를 끈끈이 다질 수 있는 대부도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부도 나들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직접 계획한 것에 의미가 있었는데요. 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모두 직접 세세하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와 하는 첫 나들이다 보니까 장시간 외출 준비물도 챙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정님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글쓰기 모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민정님의 무기력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가 여러 활동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민정님이 의지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정님이 좋아하고 잘하는 글쓰기 활동을 제안하니 민정님께서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글쓰기 모임에서 글을 쓰면서 민정님의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또 모임 안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도 생겼습니다. 또한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우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출발하는 글쟁이들이라는 모임에서 글을 쓰고 있고 올해 책도 발간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런 민정님의 잘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알릴 수 있도록 사업 보고서나 소식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민정님의 삶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 좋은 엄마로 역할하기 목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님이 자기 삶을 너무 잘 살게 되었고 이에 종결을 준비하던 와중에 저희가 임신 사실을 굉장히 늦게 알게 되고 변경한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상황이어서 급하게 대학병원, 보건의료센터,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협업했고 필요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곧 오게 될 아이를 위해 집 청소도 민정님께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는 민정님께서 집을 깨끗이 치우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동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집으로 올 거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힘을 내는 민정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을 활용하여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났고 약간의 발달지연 소견을 보여 복지관 발달지원부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지원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는데요. 처음 부모가 된 민정님과 남편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아이를 잘 돌보고 부모 역할에 대해 쉽게 코칭해 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아이를 돌보며 지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하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니 지금은 누구보다 아이를 잘 돌보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 이름이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1대1 가정방문 코칭 가족이 잘한다 프로그램도 연결을 했는데요. 주일에 가정방문을 통해 발달 촉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정에 가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민정님이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한 민정님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밴드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여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 밴드 안에서도 치료사분들의 의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민정님과 또 이제 규민님이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영상과 사진도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정님이 또 자랑할 만한 하나의 창구가 생겼습니다. 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민정님이 정말 대단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쓰기 모임에서 민정님이 이제 하나 자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작성한다고 했는데 한 부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민정님을 대신해서 제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님이 직접 쓰신 글이고요. 제가 토시 하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은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결심이 든다. 하루하루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나한테 온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 나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버리려던 희망이 아기로 찾아와 나에게 새 가족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나의 또 다른 미래가 기대된다. 네, 저도 이 학습 모임에서 글쓰기 모임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송 작가님 두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 열심히 살아보자는 결심. 이거 펀치라면 아주 장난이 아닌데요? 네, 맞아요. 여기가 무슨 포인트였습니다. 웃어주셔서 아주 감사해요. 나중에 민정님이 글쓰기 모임에서 책을 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 책 보시면 많은 펀치라인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희가 도움 방식들 속에서 민지양님이 살고 싶어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결국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은 당사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의미 있는 삶은요, 좋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요즘 민정님은 좋은 아내로서 또 하나의 좋은 엄마로서 글쓰기 작가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민정님의 온전한 삶이 담긴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송민정입니다.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변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다리 수술을 한 저는 늘 아슬아슬하게 걸었습니다. 그걸 보고 철없던 친구들은 펭귄 돼지라고 놀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고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몰랐던 빚들이 생겨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고 이것 때문에 불안증과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을 해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에 놀란 남자친구는 복지사님께 다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저에게 복지사님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편안하게 사는 삶이라고 대답했고 그럼 편안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해볼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저에게 살고 싶은 삶을 물어보니 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글쓰기를 해보자는 복지사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자신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다리 때문에 체육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늘 책을 읽거나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모임으로 글을 쓰며 그동안 나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집에만 있지 않으니 무력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병원도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무엇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경험이 있었던 바리스타나 제가 직장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었었는데 지역 내 오솔가게인 디저트 마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저트 마마 사장님은 제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민정씨 덕분에 내가 일을 하는 게 더욱 편해졌어 고마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사장님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신 7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태어났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달을 가장 걱정했는데 보직원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받으며 하나가 많이 좋아져서 안심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사 선생님들이 저희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의 발달을 확인해 주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척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1대1 영육 코칭을 통해 엄마로서 많은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를 보며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할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요리 방법, 집안일 등을 알려주시고 저를 가장 가까이서 친정엄마처럼 도와주십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많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저를 딸만큼 아껴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매일 집에서 무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선생님들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스트레스에 받기보다 제 관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제 삶을 살게 되어 잘 살아보자는 결심이 듭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제 삶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아내로서, 좋은 엄마로서, 글을 쓰는 작가로서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저희도 다시 봐도 굉장히 뭉클한데요. 영상으로 보니 훨씬 더 민정님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민정님을 지원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람님과 주인님께서 사람 중심 조직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님은 처음에 사람 중심 실천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잘 받아들여지셨나요? 네,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좀 대학상담사였다 보니까 저에게는 사람 중심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사람 중심 실천가가 될 수 있으셨나요? 이게 세희님이 질문하셔서 그런 건데 세희님이 거의 저희 팀에 거의 살다시피 오셨습니다. 계속 오셔서 의미 있는 삶을 역할을 찾아줘야 된다. 하도 오셔갖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덕분에 하늘님 덕분에 지역에서 많은 당사자분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람중실천위원회를 제가 한 3년 전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눈치껏 아까 말씀드린 팀에 한 명씩 들어가 있어서 제가 눈치껏 들어갔었습니다. 눈치껏 참여하면서 이제 연차가 늘어날수록 동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사람중실천을 발견했고 그 가치들을 이해하면서 사업에 자연스럽게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당사자를 잘 지원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군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관이기에 가치를 맞춘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결국 관점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하며 일하기 바빴다면 이제 우리는 한 명의 당사자를 둘러싸고 당사자가 의미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유연하고 원활하게 협력하며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기관 선배님들, 동료들이 모두 함께였기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은 옳은 가치를 실천해 보라고 독려해 주셨고 동료들은 함께 그 가치를 실천해 옮기고자 연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관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대표로 3명의 소감만 넣었지만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관점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지원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의 답은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것과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잘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민정님의 사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한 명의 당사자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례 지원자 한 명이 도운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지원자들, 지역에서의 관계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민정님의 삶이 이렇게 풍부해졌습니다. 처음엔 지역사회 안에서 당사자의 삶을 궁리하기 시작하면서 자원을 지역이나 외부에서만 찾게 되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내 자산인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우니 민정님에게 조금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 영역별 지원자들이 지역으로의 이은 관계가 또 다른 관계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민정님은 오소관계 일자리 사장님과 계속 왕래 현재까지도 왕래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지인들과 만나면서 관계가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례 지원을 할 때는 많게는 5년, 이렇게 7년 긴 기간 동안 종결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돕는 사례도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도우니 정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결이 빨라지는 이 지원은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만난 민정님과 남편은 앞으로 누군가를 도울 시민 옹호인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갈 민정님을 더욱 응원하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사자분들을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민정님이 저희가 11월 28일에 저희 기관에서 사례지원 성과 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는 직접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민정님과 그 가족이 더욱더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님과 교수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도 함께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민정님과 규민님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알사장애복지관 육회쟁이 김한울 육회쟁이 2 전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굉장히 유쾌하게 준비했는데 유쾌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2시부터 진행해서 2시간 정도 가까이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장 뒤에는 저희 기관 주요 사업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저희 기관과 의미 있는 연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을 대표하여 2개의 기관의 지역사회 연계기관 사례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7분인데요. 몇 분일까요? 네, 57분인데 10분까지 자리에 와주시면 저희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느꼈지? 혹시 너무 빨리 하시고